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스페셜 편. 저희가 스페셜 편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클럽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적 시장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 이적 시장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먼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시장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선임대 후이적 등을 통해서 이적료가 좀 절감된 경우는 순위에서 빼봤고요. 그래서 토트넘의 로첼소 선수 순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임대 후이적이면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네이마르 선수가 바르셀로나로부터 건너간 이후에 파리가 이제 음바페 선수까지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FFP 룰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음바페 선수 데려올 때 이런 방식을 썼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에서의 음바페가 만약에 지금 EPL 선수도 아니고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 그러면 순위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때의 임대료가 완전 이적 시장에 다른 선수들의 이적료보다 또 높다면 또 순위에 그렇죠.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현찰로 일단 맞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액수가 그것이 임대료가 됐건 이적료가 됐건 그렇죠. 어쨌든 그 순위대로 보겠다. 한 방에 얼마를 지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선정 기준은 또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웹사이트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퍼 마크트라고 사실 축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웹사이트죠. 그렇죠. 선수들의 이른바 몸값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도 방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웹사이트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톱10 이렇게 10명을 선정을 할 때는 transfermarkt.com의 표준에 따른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적료가 사실 매체 기준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의 기준은 트랜스퍼마크트 웹사이트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위. 프랑크푸르트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장신 공격수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난 시즌에 아주 선풍을 일으켰었죠. 알레, 레비치, 요비치. 요비치 선수도 아주 비싼 값에 레알 마드리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비싼 값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알레 선수까지도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이적을 시켰는데 도착한 곳은 웨스트햄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요. 정말 요번에는 알레 선수가 잘해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성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6강에 진입을 하는 정도 수준의 성적이 한번 웨스트햄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햄이 최근 근년에 몇 년 동안 사실 돈을 많이 썼고 호화로운 멤버라고 나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빅4권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호화로운 멤버를 항상 만드는데 그 멤버의 값어치에 비해서는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부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성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거든요. 올해까지도 만약에 웨스트햄이 실패한다? 저는 그럼 웨스트햄의 다음 시즌부터는 상당히 좀 곤경에 겪을지도 모른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 알레 선수가 나름대로 왓포드전에서 2골 3대1 승리를 견인하면서 일단 지금 출발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알레 선수가 웨스트햄의 앞날을 위해서도 단기적인 앞날을 위해서도 제 몫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영입했던 펠리페 안드레송의 기록을 뛰어넘는 클럽 레코드로 영입된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가 10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9위. 호펜하임에서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살로몬 론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조엘린톤 선수입니다. 네, 이 뉴캐슬은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클럽입니다. 우리 PD가 한국 최고의 음악 PD 아닙니까? 그렇죠.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타곡인데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기타곡인데 이 뉴캐슬 구장에서 항상 선수들 연습하고 이럴 때 사전에 흘러나오는 음악이거든요. Going Home이라고 있어요. Going Home. Home. 그래서 제가 이 음악 때문에라도 옛날부터 제가 뉴캐슬을 좋아했어요. 그런 이유군요. 그런데 올 시즌 개막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개막을 해서 몇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개막하기 이전에 영국의 많은 평론가들이 뉴캐슬 올 시즌 강등 후보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어요. 지난 시즌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고 지금 회장은 계속 팬들로부터 욕먹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팬들이 굉장히 지지했던 베니테스 감독을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그래도 어렵사리라도 뉴캐슬의 득점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던 살로몬 론돈 선수가 또 떠나버렸거든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베니테스와 론돈 없는 뉴캐슬, 게다가 약간은 올드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새로 왔는데 현대 축구의 트렌드는 좀 못 따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까지 겹쳐서 전체적으로 뉴캐슬을 굉장히 약하게 보는 평이 많았는데, 조엘린톤이 몸값 정도만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뉴캐슬이 생존하는 데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조엘린톤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보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마 토트넘전에서의 어떤 경기력만 조엘린턴 선수가 좀 꾸준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찌 어렵사리 뉴캐슬이 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마크 노플러의 음악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역 라이벌인 썬덜랜드는 지금 한창 죽쓰고 있는데 뉴캐슬은 또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조엘린톤 선수의 어깨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첼시로 이적한 선수 마테오 코바치치 선수입니다. 네, 코바치치 선수는 뭐 첼시에 있었잖아요, 원래. 예. 완전 이적이죠. 있던 선수를 이제 계속 데려왔는데 영입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는 첼시의 입장에서는 있던 선수가 갑자기 없어 봐요. 그러니까 아자르 나간 다음에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램파드 감독이 들어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뭔가 첼시의 이제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약간은 과도기적인 시즌을 보낼 거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첼시가 그래도 상위권 성적이 나야지 순위가 막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코바치치를 계속 팀에 눌러 앉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코바치치가 뭐 엄청나게 저는 그 기대치만큼 우수한 선수다, 뭔가가 탁월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지는 못하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때부터 약간 좀 기대치에 비해서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원래 이 크로아티아가 근년의 축구에서도 미드필더의 왕국 아니에요. 예. 모드리치, 라키티치, 라키티치까지. 브로조비치, 예. 뭐 굉장히 그 7호 끝나는 멋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예. 코바치치가 이제 이 선배들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뭔가 존재가 되리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첼시로서는 이 선수라도 당장 있다가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좀 첼시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첼시와 함께 코바치치가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역시 공동 8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나코에서 레스터로 이적한 선수 역시 완전 역입입니다. 유리 틸레망스 선수. 네. 원래 있었잖아요, 이 선수도. 예, 원래 있었죠. 네, 예, 되게 그러니까- 심드렁하게 쳐다보면서 원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준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의 이 순위표에는 원래 있었지만 어쨌든 임대로부터 완전 영입으로 전환이 되고, 그 완전 영입을 위해서 테이블 위에 큰 돈을 올려놨으면 네. 그게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다 인정.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틸레망스 선수도 약간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틸레망스 선수가 더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 상당히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로서 정말 앞으로의 축구의 또 대표적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해요, 이 선수도. 네. 약간 애매한데 어찌됐건 올 시즌 레스터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조화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틸레망스 선수도 이제 레스터에 완전 영입이 됐으니만큼 정말 조금 더 뭔가를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코바치치처럼 제가 또 다음 내년 이맘때쯤 예. 역시 좀 애매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공동 8위 선수 두 선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6위로 넘어가겠습니다. 6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아론 완 비사카 선수입니다. 네, 발음이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한 지가 제가 2005년 12월까지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4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음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소준일 아나운서는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거 발음 잘해야 돼요. 완 비사카. 약간 그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오비완. 예. 그런 이름이네요. 감각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비완 케노비. 그런데 어쨌든 이 완 비사카 선수는 지난 시즌에
스탯이 뭐 아주 엄청났다고 프리미어리그 중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 실제로 태클할 때 보면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네, 올 시즌에 지금 뛴 경기들 보면은 진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클 들어갈 때 그 타이밍, 속도, 어떤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기가 막힌 태클러다. 네. 정말 프로 태클러다. 프로 태클러. 네, 예. 요즘 뭐 프로 뭐 무슨 러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진짜 프로 태클러인 것 같아요. 정말 태클은 잘하는데 이제 완 비사카 선수에게 조금 더 역시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주변 동료들과의 좀 유기적인 패스 연계에 의한 어떤 오버래핑. 예. 그럴 때 또 오버래핑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정교한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올 시즌 어느 정도로 성장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적료 금액이 안 아까울 수도 있고 나중에 하나도 안 아까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이 선수가 파트리스 에브라 같은 선수만큼 나중에 만약에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은 예. 더 동전 한 입조차도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프로 태클러만 가지고는 약간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 예. 네, 프로 태클러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5위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위입니다.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탕기 은돔벨레 선수입니다. 네. 은돔벨레 선수는요. 다방면적으로 저는 좋은 미드필더를 데려왔고 사실 뭐 은돔벨레 선수 원했던 클럽이 토트넘뿐만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예. 유럽 전역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클럽들이 탐냈던 미드필더를 게다가 또 젊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저는 뭐니 해도 이 은돔벨레 선수 토트넘이 영입한 거는 전력적인 효과도 있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영입 제로라는 전설적인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영입 제로에 유럽 챔피언이 될 뻔했던 거를까지 고려하면 정말 잘한 시즌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올 시즌에 이 은돔벨레 영입으로부터 뭔가 그 이후에는 이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까지도 데려왔습니다만 만약에 은돔벨레를 영입을 안 하고 여름 이적 시장을 만약에 토트넘이 시작을 했으면 토트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서 팀이 정체돼 있는 것 같고 뭔가 활기가 없고 클럽이 야망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뭐 에릭센은 나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고 나가니 많이 있고요. 하는 예. 선수들은 또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안 좋을 뻔했는데 일단 우리도 이 정도 괜찮은 선수 있으면 돈을 쓴다라는 걸 보여준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좋은 효과를 줬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영입이고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이제 은돔벨레 선수는 정말 미드필더로서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향후의 토트넘으로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분명히 괜찮은 영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막전부터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아마도 토트넘 팬들에게는 은돔벨레 선수가 뭐 금돔벨레, 참돔벨레 뭐 이런 별명으로 또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그 이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말이죠. 예. 저도 요즘 사실 중계를 많이 하긴 해요.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팬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안 보시는 이제 밤늦게 뭐 예. 중계석에서 저도 하시죠. 특히 예. 국내 축구 K리그 쪽으로는 저도 중계를 적게 하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유럽 축구 중계 같은 데서는 별로 제가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집에서 이제 저도 눈에 안 띄어요. 네, 예. 그렇죠. 유럽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이름 장난은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과하다. 네, 예. 금돔벨레, 뭐 황금돔벨레, 예. 옥돔벨레 뭐 그런 거 많아요. 백금벨레 뭐 이런 거 하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5위 은돔벨레 선수였고요.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 유벤투스에서 맨시티로 넘어왔습니다. 주안 칸셀로입니다. 네. 유벤투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 난징 거쳐서 왔잖아요. 네. 근데 칸셀로 선수는 제 기억에 3경기를 다 뛰었던 것 같아요. 칸셀로 선수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네. 예. 데실리오 선수는 앞에 2경기 뛰었으니까 그래도 그 선발 출전 안 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칸셀로 선수는 3경기를 다 뛰게 했는데 그때 제가 중계석에서 말하고 싶어도 차마 말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많아요. 네. 제가 사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주안 칸셀로 선수는 딴 팀 보내려고 그러나 봐요. 쇼케이스다. 쇼케이스도 쇼케이스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팀 어차피 선수 나갈 아닐 거니까 막 굴린다. 네, 그러니까 약간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냈잖아요. 예. 제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으면 또 그 예언 뭐 또 이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주안 칸셀로 선수를 그 프리시즌에 굉장히 많이 뛰게 하더니 다른 팀으로 보낸 유벤투스입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다닐루 선수를 이제 현금과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칸셀루 선수와 바꾼 셈이니까 지금 이제 6,500만 유로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 현찰이 나간 액수는 조금 더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떠나서 맨시티는 역시 돈이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팀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영입이에요. 뭐냐면 이 어쨌든 다닐루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평가액이 6,500만인데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카일 워커의 백업일 수도 있는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칸셀루 선수가 물론 기회를 꽤 받긴 할 겁니다. 받긴 할 텐데. 아직까진 카일 워커예요. 네, 아직까지는 카일 워커고 제 생각에는 여전히 중요한 경기에서는 카일 워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1.3군 정도 해당하는 선수에게 6,500만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더블 스쿼드를 만드는 행위는 맨체스터 시티 아니면 못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항상 보면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상급 풀백에 대한 목마름이 진짜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좀 좋은 측면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좀 삼아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네, 맨시티 왔을 때 초기에는 풀백 때문에 조금 목마름이 더 심했었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풀백을 아주 호화롭게 바꿨는데 과르디올라 축구에서는 풀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술적으로 약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예를 들어 알베스, 메시 이렇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알베스가 오히려 측면 라인 쪽으로 나가고요. 메시는 오히려 중앙 쪽으로 들어오죠. 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팬들에게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식 포메이션이 3-2-4-1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은 뭐 3-1-4-2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측면 수비가 오히려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빌드업을 돕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메시와는 다르게 측면 와이드한 플레이는 윙어가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르디올라 축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윙어와 윙백은 항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나눠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은 그 깊이를 확보를 해주고 네. 한 명은 중앙 쪽에서 치명적인 위치를 확보를 한다.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네. 한 명은 터치라인 부근을 공략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게 또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기량도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와 알베스가 있을 때처럼. 거기다가 똑똑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또 패배 축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축구적 지능이 없으면 또 곤란하죠. 예. 그래서 특히 풀백 위치는 비싼 돈을 자꾸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쓰는 아스날의 팬의 입장에서 과연 이 축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다 끌어 모아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스날 기대됩니다. 예. 자, 3위입니다. 네.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로드리입니다. 네, 로드리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스페인 축구 전체가 또 기대하던 엄청난 유망한 중앙 미드필더죠. 가슴이 네. 아팠습니다. 아틀레티코 팬이시죠. 또 예, 소준일 예, 아나운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틀레티코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렇게 가슴 아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적 시장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로드리 선수가 훌륭한 정말 유망한 미드필더이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토마스 파티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네, 로드리 선수보다 훨씬 싼 값으로. 예.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됐어요. 예, 거기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코케 선수나 사울 선수가 언제나 또 중앙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로드리 선수 없어도 아틀레티코는 어쨌든 지금 됐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로드리 선수를 나쁘다고 얘기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그 페르난지뉴 선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이제 부스케스 선수 바르셀로나 시절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페인 축구식으로 얘기하면 4번 자리죠. 그렇죠. 예. 그 4번. 과르디올라 본인이 보던 자리입니다. 예. 과르디올라 본인이 선수 시절에 그 4번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런데 정말 과르디올라 전술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자리에서 부스케스의 뒤를 이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던 스페인의 젊은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데는 당연히 또 돈이 많은 맨시티니까 돈을 많이 썼죠. 일시불로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아웃. 네, 네. 바이아웃을 질렀죠. 예. 그래서 이거는 로드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 액수를 정확히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드리 선수가 가진 걸로 봐서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낙에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네.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돈값을 할 영입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차기 축구 도사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로드리 선수가 3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
릴에서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페페 선수입니다. 니콜라 페페. 저 그냥 페페라고 하시면은요. 그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있던 그 수비수 페페 선수를 연상하실 수가 있어요. 니콜라 페페 선수입니다. 일단 니콜라 페페.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아스날입니다. 자, 아스날에 이 니콜라가 왔을 때 예. 일단 좀 반짝 잘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 니콜라가 있었죠. 니콜라 아넬카. 예. 예전에도 니콜라가 있었거든요. 아넬카 선수는 근데 짧게 있어가지고. 짧고 굵게. 예, 예. 근데 이적료는 좀 남겨주고 갔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니콜라 페페 선수는 조금 비싼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스날도 이 영입은 반드시 해야만 했다라고 봅니다. 예. 아스날에게는 기량이 좋은 기술적이고 역동성까지 있는 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정말 계속 조금 20% 아쉬운 선수들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윙 자리에. 2%가 아니라 20%군요. 20%. 그러니까 이 아스날로서는 페페 선수는 또 프랑스 리그에서 아주 장기간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봐요. 네. 물론 프랑스 리그의 어떤 프리미어 리그와의 수준차를 감안하더라도 페페 선수가 보여주는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검증이 돼 있었던 선수고 아스날로서는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하고 이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던 상황이라 조금 비싸도 괜찮은 영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벌써 초반부터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 선수가 그냥 잠깐 잘했던 가짜 스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시즌 초반에 지금 몸으로써 증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반다이크 선수를 드리블로 무너뜨린 사나이 드디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니콜라 페페 선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그 반다이크 선수가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세계 축구 수비를 이끌어가는 정말 넘버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지나친 신격화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거든요. 네. 페페 선수가 앞으로 리버풀 만날 때마다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리버풀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승부는 그거 승부하기 전부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 리버풀이 이길 거라고 예측했어요. 예. 그거는 아스날이 수비진 때문에 어차피 안 돼요. 네. 반다이크만 무너뜨려도 아스날은 충분히 만족해요. 아스날 홈에서의 또 재대결을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까지 왔고요.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레스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왔습니다. 해리 맥과이어 선수입니다. 네. 비싸죠. 엄청 비싸요. 이게 반다이크 덜리우트보다 비싼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 자, 맥과이어 선수가 과연 좋은 수비수인 건 맞죠? 네. 지난 월드컵에서 또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월드컵 스타에다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몇 년간 보여준 것도 꾸준함이 있었어요. 네. 득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발 기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빌드업에도 좀 도움이 돼요. 게다가 뭐 피지컬이야 당연히 좋고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탑 클래스 좋은 수비수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과연 역대 수비수 이적료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선수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비싸게 산 게 맞아요. 네. 그건 아마 맨유 팬들도 아실 텐데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에 수비가 상당히 암울했잖아요. 그렇죠. 영입할 수밖에 없는 뭔가 절박함이 있었어요. 네,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영리했으면 맥과이어 이전에 다른 또 좀 지금 비싸다고 하는 수비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수비수들을 좀 데려올 찬스가 정말 없었나. 뭐 루벤 디아스 같은 선수들도 매물에 나왔었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 물론 쿨리발리 선수는 좀 쿨리발리도 비쌌을 있었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나폴리가 다시 세계 수비수 이적료 기록을 깨지 않는 한 아마 쿨리발리 선수는 여간에서는 잘 안 주려고 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릴 대로 몰려서 막판 초읽기에 몰려서 바둑으로 표현에 따지면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혹은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약간 이거는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잉글랜드 선수 프리미엄은 항상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내부에서 뭔가 옮길 때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맥과이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올 시즌 정말 눈에 띄게 향상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만 해준다면 이게 또 나중에는 동전 한 입조차도 아깝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요거는 약간 반신반의. 물음표가 약간 남아있는 이거는 영역. 절대로 제가 지금 아스날 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물음표를 조금 붙일 만하다. 그 말씀은 저는 양심껏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으로 짤막한 스페셜 에피소드를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요. 근데요, 어떻게 좀 이 스페셜 에피소드가요. 길어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녹음 시간을 보니까요. 네. 그 원래 에피소드 뺨치게 길어요 지금. 과연 스페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아마 스페셜 에피소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이적 탑 10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